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고약하고 남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채부자 양반이 있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재산을 불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급기야 장성한 후에는 땅이야말로 모든 재산의 으뜸이라 생각하였다. 돈을 모으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채부자는 돈이 모이는 족족 마을의 전답을 하나둘 사들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마을 대부분의 전답이 그의 소유가 되었다. 마을 사람이 급한 사정이 있어 한 번이라도 채부자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린 후 하루라도 기한을 어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작은 땅이나 집을 잃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채부자의 수장농으로 전락하였다. 수장농이 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역시도 농독한 것은 아니었다. 소출의 대부분을 채부자가 가져갔고 딱 굶지 않을 정도면 수장료로 되어주었기에 집안에 급한 일이라도 생겨 채부자에게 돈을 빌리면 그나마 소장료로 받는 곡식도 보존하기 힘들었다. 소장농들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 그나마 전답을 빌려 농사라도 짓는 것이 어디냐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부자의 행태가 더욱 악랄해지고 사는 것도 더욱 힘들어지니 채부자에 대한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양반의 자손이었으나 살던 마을에 역병이 돌아 조실 부모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옆마을 향교에서 더부살이하던 돌쇠라는 노총각이 마을 한 기퉁이 허름한 초가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니 장가라도 갈 요량으로 더부살이를 그만두고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이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돌쇠는 아름아름으로 채부자의 농토를 경작하는 소작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서 마을 사람들과 논일을 하고 새참을 먹는 중이었다. 참, 고위한 채가놈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팍팍하네 그려. 글쎄, 우물가 옆에 사는 김서방은 마누라상 치르느라 채가놈에게 급전을 구웠다가 제때 갚지 못해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다네. 어르신, 채부자가 그리도 고약한가요? 저는 미처 몰랐어요. 그 일은 조적지열이라네. 이야기거리도 안 되지. 더 심한 일도 허다하다네. 이 말을 들은 후 돌쇠는 향교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주워들었던 수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니 재산이 그토록 많은데 굳이 없는 사람 주머니에 먼지까지 털어가는 채부자의 행태가 참으로 수긍하기가 어려웠다. 거기에 덧붙여 이미 채부자에게 열량의 돈을 꾸었던 터라 자신의 미래 또한 지금의 이들과 다를 바 없으며 마을 사람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쇠는 채부자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며칠을 생각한 끝에 마을 어른을 찾아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채부자를 혼내줄 묘책이 생각났는데 어르신과 마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는지요? 이어서 돌쇠가 생각해낸 묘책을 조목조목 얘기하자 마을 어른이 무릎을 치면서 호응했고 일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약조하고 기꺼이 돕기로 했다. 마을 어른은 그 길로 채부자를 찾아갔다.
아니, 자네가 농산일은 어찌하고 이리 한가하게 어쩐 일인가? 지난번에 구워간 돈을 갚으러 왔는가? 날이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말로 들어온 돌쇠라는 놈에게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서 귀뜸해 드리려고 왔습니다요. 귀한 보물? 그럼 무지렁이에게 보물이라니 허튼 소리 말게. 요 며칠 전에도 내게 와서 10냥이나 구워갔는데 보물이 있다니 말이 되는가? 아닙니다요. 무지렁이라니요. 그래도 지 말로는 양반 출신이라 하던데쇼. 요 며칠 돌쇠가 마을 사람들에게 술이다 떡이다 대접하면서 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요. 이 말을 듣고 욕심 많은 제부자는 귀가 솔깃했고 당장 소작인을 앞세워 돌쇠네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제부자가 돌쇠네 집에 이르자 돌쇠는 제부자를 맞았다. 날이 어쩐 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요? 고이 앉으고 너는 어찌하여 보물이 있다면서 보름 전에 내게서 꾼 돈은 갚지 않는 것이냐? 기한을 넘겼으니 이자에 이자를 더해 좋게 20냥은 주어야 할 것이다. 예, 날이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돈을 내오겠습니다요. 그런데 정신나절이 지나야 돈이 나오는 터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부자는 원금이 10냥에 불과한데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불러도 순순히 응하는 돌쇠를 보자 짐짓 놀랐고 과연 보물이라도 있는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제부자는 돌쇠가 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슬그머니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날이 이곳은 저만 들어가야 하니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부자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에 돌쇠의 말을 들었고 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양반 체면도 불구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광문에 난 조그만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고 안달했다. 밖은 대낮이었지만 광 안은 깊은 굴처럼 어두웠으며 돌쇠가 광 안쪽 어딘가에 입구가 비좁은 듯 보이는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어 가까스로 엽전을 한 입 한 입 꺼내는 것을 보았다. 차곡차곡 엽전이 쌓여가는 것이 어슴푸레 보이자 최부자는 안달이 나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문 옆에 세워둔 절구공이를 건드려 쓰러뜨린 바람에 엿보고 있는 것을 들키고 말았다. 돌쇠는 엽전 꺼내는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후 바로 나왔다. 돌쇠는 문을 잠근 후에 채부자에게 말했다. 날이 이 보물은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이 타서 더는 귀한 것을 내주지 않습니다요. 라고 말하며 손에 든 엽전을 채부자에게 내밀었다. 아니, 10냥이 아니냐? 나머지 10냥은 왜 아니 주는 것이냐? 한식경이 지나면 보물 항아리가 달래질 테니 그때 꺼내다 드리겠습니다요. 채부자는 보물 항아리라는 말에 그 물건의 내력을 물었고 돌쇠는 집안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물건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채부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니, 그런 보물이 있다면 진작 부자가 되었을 터인데 너는 어찌 처지가 이러하더냐? 날이 이 물건이 풍수를 탄 기물인지라 그동안은 적당한 집터를 찾지 못해 제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당구에서
더부살이 할 때 풍수를 아시는 분도께서 이 집을 점지해 주시면서 명당이라 하시기에 방에 보물 항아리를 묻어놓고 자빈의 접근을 금하자 며칠 전부터 엽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요. 조만간 실한 금덩이도 내놓기 시작할 듯 싶습니다요. 이 말을 마친 후 돌쇠는 다시 광으로 들어갔고 마저 열량을 내와서 최부자에게 주었다. 순간 최부자는 신기한 생각도 들었지만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저 보물 항아리를 가질 수만 있다면, 또 조만간 금덩어리가 나온다면, 필시 난 지금의 작은 마을 부자가 아니라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욕심이 앞서자 혹여나 보물 항아리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제부자는 슬슬 보물 항아리가 탐이 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돌쇠에게서 저 보물 항아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채부자가 돌쇠에게 넌지시 말했다. 여보게, 그 보물 항아리를 내게 넘기면 어떻겠나? 내 대가는 우악의 치름새. 열섬지기 논을 주겠네. 어떠한가? 안 됩니다요, 나리. 조만간 금덩이가 나올 텐데 적어도 50섬지기는 되어야겠지만 그도 허락에 쳐드린 겁니다요. 채부자와 돌쇠는 수차례 실랑이를 벌였으나 돌쇠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채부자는 자신의 백섬지기 논에서 절반을 떼어주기로 했다. 채부자는 수일 내로 논문서를 가져와 돌쇠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었고 보물 항아리를 넘겨달라고 했다. 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물 항아리가 풍수를 타는지라 이 집에서 다른 곳으로 함부로 옮겼다가는 부정을 타서 금덩이는 물론이고 엽전 한 입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요. 제부자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으나 보물 항아리를 생각하며 꾹 참고 어찌해야 할지 돌쇠에게 되물었다. 날이 외람되오나 나리댁과 이 집을 서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요? 아니 수십 칸짜리 내 집과 초라한 이 초가집을 바꾸자는 것이냐? 이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더냐? 보시기에는 초라해 보이나 이 집 역시 명당인지라 헐값에 넘길 수 없습니다요. 어차피 보물 항아리는 이 집에서 옮긴다면 쓸모가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더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요. 채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보물 항아리가 조만간 금덩이만 내놓는다면 그깟 수십 칸이 아니라 99칸 대궐 같은 집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돌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돌쇠는 집을 넘기면서 채부자가 이제 보물 항아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항아리도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서 굿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절대 다른 사람들이 광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며 보름 뒤에 광으로 들어가 항아리에게 주인임을 알리고 살살 달래면서 귀한 것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했다. 제부자는 돌쇠가 일러준 대로 굿판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 후로 제부자는 보름이 지나기를 학수고대하였고 드디어 보름이 지나자 주의를 물리고 광으로 혼자 들어갔다. 제부자는 들뜬 마음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광으로 들어갔으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자 엉금엉금 기어서 바닥을 더듬으며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 표면 위로 거칠거칠한 항아리 뚜껑이 만져졌다. 뚜껑을 여니 손을 곧게 들인 후 오므려야 간신히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멍이 만져지자 제부자는 포동포동한 손을 오므리고 손끝에 닿는 엽전 한 입을 가까스로 끄집어내었다. 제부자는 손에 느껴지는 차가운 엽전의 감촉에 기쁨이 일어났고 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엽전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었다. 한참 지나서 꺼낸 엽전이 바닥에 소복이 쌓이자 이번에는 채부자의 손끝에 둥글고 매끈한 것들이 느껴졌다. 채부자는 이것들은 분명 금덩이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고 서둘러 금덩이를 덥석 쥐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금덩이를 쥔 손이 좁은 항아리 입구에서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항아리 입구가 손을 오므려야 겨우 손이 들고 날 수 있는 크기라 당연히 손을 크게 주먹을 쥐면 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은 채부자는 금덩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빨리 보고 싶은 생각에 힘을 주어 빼내려 하자 순간 항아리 안에서 무언가 채부자의 손을 꽉 무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아파서 손을 움직이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 빼내려 하자 입구에 손이 단단히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이렇게 채부자가 항아리와 씨름을 하는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밖에서는 남편의 기척이 없자 채부자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영감, 무슨 일이 있소? 왜 이리 나오질 않으시오? 내 들어가서 도와주겠소. 아니되오.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을 타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오. 들어오지 마시오. 채부자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손을 펼 줄 몰랐고 항아리 입구에 손이 끼인 채 밤을 지새고 말았다. 기진맥진한 채부자는 아내에게 일러 돌쇠를 데려오도록 했다. 한참 후에 정갈하게 차려입은 젊은 선비가 안주인의 정갈을 받고 들어왔다. 차림새가 달라진 돌쇠를 보자 채부자의 아내는 살짝 놀랐지만 다급히 말했다. 예, 돌쇠야. 영감이 어제부터 광 안에 들어가 나오질 못하니 네가 좀 무슨 수를 내야 할 듯 싶다. 어허, 부인. 저 역시 양반의 자손이거늘 어찌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오. 예의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소. 부디 우리 영감을 도와주시오. 저러다 탈이라도 나면 제발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말씀해 주시오. 이 말을 듣고 돌쇠가 광 안에 있는 채부자에게도 들리도록 말했다. 혹여 자빈이 들어가 도우려 한다면 부정을 타서 더는 귀한 것을 얻지 못할 것이오. 사흘 밤낮으로 굿을 한 후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부정 타는 것을 면할 수 있으니 그리하시오.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채부자가 아내에게 일러 따르도록 했고 광 안에서 꼼짝 못한 채 사흘을 더 버텨야 했다. 사흘 밤낮으로 굿을 한 후에 채부자 부인이 염려되어 광 안의 남편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혹여 탈이 난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광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갔다. 어두운 가운데 남편을 부르며 더듬더듬 들어가자 구린내가 진동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채부자가 급해서 그 자리에 이를 보았던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으나 기척이 없자 겁이 덜컥 났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다. 여보시오들, 더는 안 되겠소. 이러다 사람 잡겠소. 어서 들어와 도와주시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고 저마다 코를 틀어지고는 항아리에 손이 끼인 채 쓰러져 있는 채부자를 보았다. 사람들은 괭이로 땅을 파서 파묻힌 항아리를 꺼내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빼내려고 항아리를 깨트렸다. 손을 꽉 쥔 채 실신한 채부자를 방으로 들여놓고 의원을 불러 보살피자 한참 만에 정신이 돌아왔다. 내 금덩이 어디 있느냐? 실성한 사람처럼 채우자는 연신 금덩이를 찾았으나 옆에 있던 아내가 주먹만한 조약돌을 내밀면서 말했다. 에휴, 영감, 그만 부정이 탔는지 금덩이가 모두 돌로 변했소. 당신을 살려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팔자라 생각하시구려. 이 말을 듣고 채부자는 실신하였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깨어났다. 채부자는 항아리에 끼어 부어오른 손으로 돌을 지어보며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다. 어허, 부정이 타서 일이 되었구나. 내 욕심이 발을 불렀구나. 지난번 항아리 안에서 무언가 내 손을 꽉 물었을 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보물 항아리 신령의 계시였는데 그걸 몰랐다니 어리석었구나. 이후 채부자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였고 혹 돌쇠가 날 속인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보물 항아리 안에서 자기 손을 꽉 물었던 뭔가를 느꼈었기에 돌쇠가 자기를 속인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낡은 초가집에서 지내며 소작인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예전 모습을 되돌아보며 지난 날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 채부자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가진 전답을 마을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처분하고 다른 마을로 떠나갔다. 한편 돌쇠는 채부자에게 받은 논문서를 채부자로부터 논을 빼앗긴 소장농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고 채부자와 바꾼 기와집에는 집을 빼앗긴 소장농들이 들어와 살도록 배려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중신한 마을의 참한 처녀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